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딥 클렌징은 사실 우리가 데일리 클렌징과 딥 클렌징으로 나누어서 클렌징을 볼 수 있는데요. 데일리 클렌징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땀과 피지를 제거하는 목적이지만 사실 이렇게 클렌징만 한다고 해서 내 피부에 피지가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다거나 각질이 과도하게 쌓여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사실 데일리 클렌징만으로는 클렌징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 피부 상태를 잘 체크를 해서 적절히 딥 클렌징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딥 클렌징은 대표적으로 아하, 바하, 요즘에는 파하라는 저자극 성분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스크럽제라던가 머드팩, 설퍼 마스크 같은 피지 흡지제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엔자임과 같은 효소도 있고요. 데일리랑 딥 클렌징 차이가 뭘까요? 데일리 클렌징은 우리가 매일매일 분비되는 땀과 피지 정도만 가볍게 씻어내주는 거고요. 딥 클렌징은 데일리 클렌징 단계에서 제거되지 못하는 모공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피지라던가 피부 표면에 단단하게 붙어서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하지만 꼭 탈각이 되어야 하는 각질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드름 피부는 어떻게 딥 클렌징을 해야 될까요? 여드름 피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모공 속에 각질이 굉장히 빠르고 많이 쌓인다는 문제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피지 분비량이 많거나 피지가 모공 속에서 금방 축적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드름 피부는 사실 딥 클렌징을 할 때 피부 표면의 각질 제거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사실 메인은 모공 내에 있는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공 내에 있는 각질을 내가 적절히 제거함으로써 피지가 배출될 수 있는 모공 속 통로를 넓혀주는 거죠. 그리고 요즘처럼 덥고 습해지는 계절이나 혹은 여성의 경우에는 매달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월경 주기에 따라서 또 피지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피지를 같이 적절히 딥 클렌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몇 회가 좋을까요? 보통 가장 스탠다드하게 권장드리는 횟수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로 대부분의 제품이 안내가 되어 있지만 사실 나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각질이나 피지의 양이 많거나 여드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실 격일 또는 매일의 관리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그 주변 부위에 예민성이나 홍조가 너무 심하게 동반되는 경우에는 여드름보다는 사실 예민성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 횟수를 주 1회 또는 주 2회 정도로 확 줄여서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주 관리 횟수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디렉션이 있다기보다는 나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정확한 처방을 받아서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혹시 블랙헤드 흡지제도 사용하긴 하는데 제가 네. 그것도 많이 효과적일까요? 아무래도 요즘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블랙헤드 관리를 위해서 머드팩이라던가 바하가 함유되어 있는 딥 클렌저를 많이 또 쓰시고 계실 텐데요. 머드팩은 쉽게 말해서 피부를 좀 건조시켜서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흡지하는 용도고요. 바하는 지용성이라서 모공 내에 있는 피지를 녹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이 다르지만 머드나 설퍼 그리고 바하와 같은 성분들은 블랙헤드를 관리하는 목적이 있는데 너무 피부를 건조시키지 않는 제품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블랙헤드를 관리를 하실 때 내가 긁어낸다던가 이 피지들이 보기 싫어서 마스크를 붙였다가 피부를 바싹 건조시킨 다음에 필오프하는 그런 물리적으로 자극이 될 수 있는 제품의 유형만 피해서 블랙헤드를 관리해 주시면은 지금처럼 덥고 습한 계절에는 피지를 관리하시기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혹시 헤어라인으로 생기는 여드름은 데일리일까요? 아니면 딥 클렌징의 관리에서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헤어라인에 여드름이 간혹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 헤어라인 여드름은 사실 두 가지의 원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드름 체질의 피부는 피지선의 성숙이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여드름이 발생하는 위치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드름이 처음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얼굴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여드름이 발현되는 뭐 사춘기 여드름이라던가 초기 단계가 아니고 여드름이 어느 정도 수년간 진행되었던 성인 여드름의 피부라면 사실 얼굴의 바깥쪽에 여드름이 주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헤어라인에도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헤어 제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 제품은
제품은 주로 우리가 모발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 오일 성분이 함유되는 경우도 많고요. 샴푸가 끝난 이후에 바르는 트리트먼트에도 모발을 코팅하기 위한 오일 성분이 함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헤어라인 쪽에 있는 피부에 영향을 주어서 여드름 체질의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헤어나 바디 제품은 상대적으로 얼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보다는 향이나 색상 같은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 향료가 첨가가 된다던가 어떤 불필요한 인공 색소가 첨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예민성을 동반하는 피부에는 자극이 되어서 헤어라인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클렌징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우선 클렌징은 데일리 클렌징과 딥 클렌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데일리 클렌징은 매일 내가 아침 저녁으로 땀과 피지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클렌징을 하는 것이고요. 딥 클렌징은 데일리 클렌징에서 미처 클렌징이 되지 못한 나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각질을 제거하는 것, 피지를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피부인 저는 매일 클렌징은 아침에는 T존만 가볍게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워터폼 클렌저로 부드럽게 피지를 걷어내주고요. 저녁에는 자외선 차단제와 베이스 메이크업을 제거하기 위해서 1차 친수성 클렌징 밀크로 걷어내준 이후 2차로 피지량이 많은 부위에 워터폼 클렌저로 부드럽게 피지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하이드로 토닝 미스트를 충분히 분사해서 세안 직후에 피지막을 잃어서 보호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피부에 수분 공급을 도와주고요. 그래서 매일 데일리 클렌징을 할 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클렌징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내 여드름이 더 흥분되지 않도록 내 피부가 세안을 한 이후에 붉어지지 않도록 편안하게 피부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직접적인 마찰보다는 손과 피부 사이에 거품이 부드럽게 롤링이 되면서 피부를 클렌징 해줄 수 있도록 의식하면서 클렌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클렌징과 별도로 딥 클렌징은 제가 여드름이 올라오는 피부 상태 혹은 계절에 맞춰서 피지량이 어떤지, 각질량이 어떤지에 따라서 설퍼 딥 클렌징 마스크 혹은 여드름 전문관리 제품 혹은 각질 용해를 돕는 제품을 적절히 처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클렌징 관련해서 정말 많은 내용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클렌징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금하신 부분을 해소하셔서 충분히 정확한 클렌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